안녕하세요. 파이TV의 파이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1월달 2022년 1월에 1, 2월달 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예비 중등 학생들이 뭘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봤었어요. 지금 저는 예비 중등 중에서도 수학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6학년 6학년의 수학 공부가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예비 중등 과정을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한번 문제집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수력 충전이라는 문제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력 충전 책을 들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수력 충전 문제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예비 중등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부족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중등 선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초등 과정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복습해보고 혹시 구멍이 있지 않은지, 내가 부족한 게 어디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바로 수력 충전 개념 총정리, 초등 수학편인데요.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충전 초등 수학 개념 총정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초등 수학 전 과정 필수 개념 부분을 37일 동안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딱 하기 좋죠. 여기 보면 초등, 중등 연계 개념 문제로 중등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격파한다 160문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6학년들이 딱 하기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집은 중등 선행을 하면서도 초등 개념에서 약간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초등을 잘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집보다는 중등 선행에 더 집중해 주세요. 수화연산에서 수화연산 대수 파트죠. 그 연산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단원과 방정식의 단원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연계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4학년 때 배웠던 수에 대한 큰 수 개념과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의 덧셈 뺄셈 소수의 덧셈 뺄셈에 관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5학년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 그리고 약수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의 첫 부분에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에서는 지금 소수라는 개념, 즉 자연수의 성질에서 소수와 합성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러니 이건 연계된 부분으로 열심히 한번 봐둬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수화 연산 중학교 개념에서 소인수 분해 단원에 보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약수, 배수 부분과 연계돼서 이렇게 잘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분과 통분뿐만이 아니고 분수 덧셈과 곱셈, 소수 곱셈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이 중학교 단원의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과 1차 방정식 이 범위까지 넘어갈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 연산을 정확하게 하냐 못하냐는 초등학교 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수학 교과 선생님들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윗단계의 개념을 습득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6학년 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과 상당히 연계되므로 꼭 부족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 친구는 6학년 수학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도 이렇게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분수의 뺄셈 단원에서 자연수에서 분수 뺐던 방법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는 어떤 부분은 잘 맞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틀린다는 단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념과 함께 꼭 복습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문제집이고요. 여기 수와 연산 파트가 지나고 나면 도형 파트가 나오는데요. 도형 파트는 중학교 1학년 2학기하고 연계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기하 파트, 즉 도형에 대한 문제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평면 도형 이동,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합동, 대칭, 직육면체, 각기둥, 공간, 원기둥, 원뿔구 이렇게 6학년 때 지금 입체 도형 배우고 4학년 때 지금 평면 도형을 배웠죠. 2차원 평면 도형에서 이제 3D 입체 도형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안에서 전개도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기본 공식까지 앉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이 말하는 기본 수학의 기하학의 그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점에서부터 선, 면으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이때 초등학교 때 기하 파트를 잘 해둔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 과정은 쉽게 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6학년 지금 방학 기간을 잘 요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측정이라는 부분은 각도, 다각형, 수의 범위, 어림, 직육면체, 부피, 건너비, 원의 넓이 요 부분도 그 1학년 2학기 기하 파트하고 연결해서 이제 많이 출제되고요. 그 원이나 각도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구간이 나오지만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성의 부분에서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6학년 때 배웠던 비와 비율과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우리가 1차 방정식이나 또는 그 이상에서 단원의 문제들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등 그런 부분에서 응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원을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여기는 그래프 부분인데요. 확률,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는 그래프이고 평균 가능성, 확률 문제들이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좌표와 그래프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요 전체 단원이 사실은 함수라는 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쉬워합니다. 쉽게 문제를 풀고요. 이해도 쉽게 하는데 여기 좌표 평면상에서의 그래프라는 건 이제부터 2차원 평면 좌표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 3차 함수까지 간다면 5차 방정식까지 간다면 3차원 평면에서의 그래프 그리는 거와 연결되고 모든 그래프와 함수들은 나중에 이제 더 확장돼서 기하 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 중, 등 연계 집중 학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 중학교가 연계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출제되고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어머님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이 책과 함께 중등 선행을 겸임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교재 수력 충전, 개념 총정리 책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등 선행을 하고 있는 겨울방학 동안 초등 수학이 어려웠다면 이 책으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렇다면 초등 수학도 단단하게 다지고 중등 선행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